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외선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하면 많은 분들이 익히 많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지식이 다 있을 거라서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안 알려지고 그러나 또 꼭 알아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는 5.18 오늘 광주민주항쟁 부분을 본다면 여기 4.19 여기는 4.3 제주항쟁 이제 통화적으로 혁명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3.1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오늘 강연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전공분들이 공초를 마치고 이제 사형 집행인데 그쪽이죠. 그렇게 이제 가는 장면인데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이 장면이 이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뿌리는 제가 볼 때는 그 동학의 그 정신이 알고 했지만 모르고 있는 게 하여튼 우리 DNA에 있어서 이렇게 때마다 시기마다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린 그런 역사의 장면들이죠. 근데 역사를 이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같은 사실을 놓고 이제 보는 눈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말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주적인 인간,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때 결국은 의미가 있고 삶이 좀 풍부하고 물론 물질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 자존을 지켰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눈으로 내 주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좀 갖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일련의 근현대사의 주 장면들이 왜 일어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내 좌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는 역사는 현대사다 이거죠. 맨 원예나 과거가 아니고 나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이해관계를 좌우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오늘 배워야 될 그 동학 관련된 역사는 120년 넘게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하고 적용시켜서 내 삶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기념하고 끝나. 그냥 하나의 어떤 박제화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념은 부차적인 거고 그 기념할 만한 그 일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나한테 적용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현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다른 책밖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동학은 도대체 누굴까? 또 그때 당시 일본군이 있었는데 오늘의 일본군은 누군가? 그리고 또 오늘의 그때는 고종정권이 그렇게 심하게 탐욕을 했는데 오늘의 그 정권은 과연 고종정권하고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 이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삶에서 이렇게 이제 질적으로 좀 도약을 시켜주지 않냐. 여기 이 부분에서는 동학에 대한 약간의 그 오해 잘못된 그런 걸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본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게 좀 들어갔다는 거죠. 동학이 거치고 이제 일본 임진왜란 침략에서 이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다 일본 제국사의 하나의 부분 지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고 한국사관이라고 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깨끗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심어주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노예근성, 어떤 막 의타성, 사대성 막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남접이나 북접이나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사불란하게 최시영의 대장 대도소에 지휘자가 돼갖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있는 그 손병 의양 손병이 통령이 돼가지고 가보년에 일제하고 이제 왜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최선을 다해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었는지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대원군하고 전봉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건 사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지역적인 거예요. 본질은 우리나라가 그 내부적으로
역사가 문드러져가지고 있고, 외부적으로 또 이제 그 외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좀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라도 싸워서 이기자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동학이라는 아주 대단한 이런 그 단체가 우리 역사상 의병 전쟁사에서 가장 그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한나라의 군대처럼 비록 무장은 약했지만 왜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동학난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다. 지금 우리도 지금 동학난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이 동학난이라는 말. 예. 정확하게 그 조선시대 그 조선 고종 정권이 보는. 그 다음에 또 같이 일본하고 합작해서 동학을 이렇게 학살한 그 일본하고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동안 용어라는 거죠.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는 게 우리가 이제 스며들고 저어들어서 진실을 좀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것도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역사를 아는 사람한테 끌려가고 노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데 정확하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식민사하고 같이 그렇게 잘못 알려진 역사를 가지고 그 옆에가 우리가 진짜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잊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국사책이 정확하게 미안하지만 식민사관이 그대로 저기에 깔려있다. 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역사적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런 그 역사가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19세 사회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저쪽에 이제 거문도라고 있잖아요. 그 거문도에 85년도에 영국군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멀쩡한 나라가 이렇게 주권이 또 다 왕도 있고 국민이 있고 있는데 남은 나라에 군대 와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우리나라 영토 들어가서 점령해서 거기서 한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진치고 막 군대들도 시켜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 안 맞았으면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침략이거든요. 이건 전쟁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저걸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영국군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저 러시아가 남한에 자기 영국 제국주의의 어떤 이익에 해가 되니까 그 힘없는 나라 땅과 무단으로 점령해가지고 이제 저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지만 이제 그 병인양, 신묘양 막 이런 걸로 대변되는 1860년대 중후반에 그 계속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면서 식민지면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출몰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항을 하다가 강제로.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저번에 이제 광성고전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그 제너럴 셔머로 68년도에 있었는데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약탈하고 서양 국민들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군관민이 막 총 동원돼가지고 다 불쳐서 없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나중에 연락 받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71년도에 다시 이제 복수하러 이제 온 거죠. 이 함대가 흑선이라고 해서 강화되어가지고 그 아주 그냥 최시중으로 공격을 한 거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저 때는 흥선대원군 시대였는데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저렇게 다 안타깝게 다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전멸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세가 계속 그 접근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좀 이제 세계화를 하자는 걸 요즘 말하면 세계화를 좀 해라. 개혁 개방을 좀 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워낙 강한 그 성리학적 지배력사가 500년 동안 기득권으로 쫙 쩔어 있어가지고 개혁을 했다가는 내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 이 지배세력이.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이제 개혁명을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은 주인을 섬기고 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아시겠지만 18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쯤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나가사키 그쪽에 계속 그 서양하고 이렇게 그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문물을 계속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섬을 넘어오지 못하게 오고 계속 이제 그 에도 정권, 그 막부 정권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죠. 아주 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양이 또 다시 일신해가지고 제국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항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초를 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흑선을 물고 와가지고 1852년에 이제 강제 개항을 해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결국에 이제 서양 이제 서구가 바로 이제 가는 거 산업화를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치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아주 그냥 통째로 저기 서양을 다 그냥 복사하듯이 5서부터 8끝까지 다 막 보세요. 그래서 이 화폐를 보세요. 여자는 누구냐면 신공강우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소위 이제 여자 여왕이라는 건데 저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 여자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내 상태에서 병력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점령했다는 거예요. 신라, 가야 이쪽 남부 쪽만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쪽에다가 식민 기관을 설치했다. 그게 인날 일본부다. 그래서 그 인날본부가 한 500년 이상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인데 일본석에 나오는데 그게 가짜인데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저렇게 화폐에다 딱 명치유신 할 때 저걸 쓴 거예요. 저 화폐를. 그래서 저때부터 이제 정한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정벌해가지고 우리 일본이 나갈 길을 찾자 이제 이런 거예요. 한반도를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어디냐 대만을 점령해가지고 우리 제국을 이렇게 이제 펼쳐 나가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이 명치신 때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일본석이 아주 그 제국으로 나오거든. 우리나라를 막 다 지배하고 광개토당국 지배하고 막 노예를 만나고 신속을 하고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신라가 이렇게 이제 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언제나 복수하겠다. 임진왜란도 그냥 단순하게 정명과도 명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고토 회복하겠다는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이후로 이제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고 또 다시 이제 고토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주요 이제 이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그다음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야. 보시겠지만 특히 이제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제 이렇게 개항당하는 거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본 위험하다. 그럼 일본은 일신해가지고 우리가 서양처럼 잘 구국강동을 하자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사상가했어요. 역사관이 일본석이 한국사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석이에 아주 그냥 중독돼가지고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우리 식민지였었다. 우리 신하의 나라에 있었다. 조선 땅에, 조선도 원래 우리 땅에 있었다. 남부지방에. 그러니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명치, 유시 이런 지사들, 이 주요 인물들을 이제 젊었을 때 다 학당 같은 거 열어가지고 만들거나 개혁 세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다 이제 명치유신에 수상되고 장군돼가지고 그 세력들이 또 커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하는 주요 세력 되고 총독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큰 이제 명치유신을 했지만 그 불만 세력들이 있고 또 명치유신 세력들이 또 이제 자기들 또 사상이 또 달라가지고 또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글쎄 68년, 69년, 77년이에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대원군이 한참 개혁을 이제 세국을 했지만 조선을 싸움하는 조선을 개혁하는 그 시기예요. 세국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이제 달리려고 이제 약간 이제 갈등을 겪는 그런 거죠. 약간 이제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68년, 69년은 에도, 덕천강 에도 막부를 주권보적으로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77년에서 1월에서 9월달이가 간 이 사스마현, 아까 말씀드린 백제계들이 거의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치유신 주 세력인데, 거기서 이제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제 싸운 거예요. 여기 보시겠지만, 지금 야마구치현이라고, 지금 야마구치현인데, 가고시마현이고, 여기서 이제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일거라는 모든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부터 이제 문관으로서는 이토 히로부미, 무관으로서는 야마가타 아리토 이 두 축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 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총리에 좀 돼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결국 그 일본 쪽으로 말하면 일본의 그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제국을 이제 만드는 그 기초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관상도 보이지만 다 백제 후손 한반도 건너간 그 도레인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 세력들이 지금 후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민당이 아베나 도이즈미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요시다 시오인 있잖아요. 요시다 시오인이 그 주창한 그 이념과 이런 사상을 싹싹하자 거기다 붙여놓고 자기 정치를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붙여놓고 아침에 맨날 쳐다보고 이렇게 출퇴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본은 망했다고 하지만 명치유신 우리나라 침략 그 세력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재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 같은 거 그런 문제 절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독도를 빌면해가지고 부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부시를 증거면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던 전쟁이나 점령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76년도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1910년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50년이요. 일본은 야금해가지고 50년에 걸쳐서 결국은 집어먹은 거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 지금도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상황. 마지막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철종이 죽으니까 세조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조가 죽으면서 이제 순조부터 해가지고 왕들이 다 어린 왕 아니면 다 빌드신 왕 또 건너에 앉고 이런 왕들만 거의 50년 동안 이게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걸 못 본 거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500년이 나오는데 다른 외척들이 이렇게 우리 왕들을 이렇게 다 그냥 말아먹냐, 다 부시냐,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절치부심 일을 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다뤄서야 되겠다, 이런 것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철종이 이제 갑자기 병들어가 시키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손도 없고, 그럼 왕실 쪽에서 똥을 하나 이렇게 추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명복이라고 자기 이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이제 결국 하고 올려놓고 자기가 이제 왕이 이제 12살밖에 안 되니까, 결국 누가 하니까 자기가 이제 왕의 뒤에서 이제 석정을 하는 거죠, 왕 대신. 그러니까 10년 동안 침선대원을 집권해가지고, 이제 이를 갈고 이제, 그 안농구시를 다 이제 부르고, 개혁을, 자기가 하던 개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조선이 왜 이렇게 많은 법을 형편에 무너졌나, 이걸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첫째는 뭐냐, 서원이다, 서원. 이놈의 서원이 처음에 좋게 출발해서 유학을 진행시키고, 이렇게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아주 그냥 지방 곳곳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렇게 이제 잘 운영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기득권이 돼가지고 완전히 권력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딱 때려 부시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집권하자 서원을 다 그냥 몇 개 주요 시만 남겨놓고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동료라고 있어요. 만동. 괴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서원의 총 본부격, 괴수격, 그 다음에 유림의 총 권산격. 만동료가 뭐냐면 임진왜란 조선이 이제 명나라 군사를 요청해가지고 명나라 같은 건 파병돼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격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의 연애를 잊지 말자. 특히 우리가 임진왜란은 누구 덕분에 이겼어요? 기억하시는 분? 바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순신은 무슨 충무공이랑 싫었지만 아니다. 명나라가 와가지고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 망해가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명나라를 이제 더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을 또 다 서양민속도 그것도 다 철폐시키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코포제라는 게 결국 세금인데 흥선대원까지 전까지 양반을 안 냈어. 양반. 지금은 이제 형식적으로 다 이제 조세 평등주의라고 정해져. 그때는 그게 잘 안 통했다는 거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근데 흥선대원이 양반도 다 내.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비록 실정 세국도 하고 경북 등 중벌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라를 정말 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투국강병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 심리하고 병이랑 이럴 때 아주 잘 싸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은 또 이제 퇴각시키기도 하고. 그럼 그게 국방력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럼 금명하게 또 보여주는 것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모군란이라고 들어요. 1882년에. 이제 대원군이 이제 저 10년 집권하고 이제 퇴각을 하고 퇴진을 하고 이제 하려를 하고 이제 고종이 이제 친정체제가 된 거죠. 친정체제가 했지만 이제 이미 그 명성황후가 이제 배후에다 실질적인 실질적인 권력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수를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군대도 신식 군대, 좀 서양식 이런데 근대화된 군대를 만들자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별기군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막 신식 군대. 그런데 그 단계별로 하자기 때문에 이제 90군대 남아있겠지만 칼, 창 쓰는 그런 90군대를 1000대를 하고 다 써먹지만 이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줬는데 13년 만에 제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 쌀을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도울 수 없게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지 막. 정말. 네. 그들은 뭐 근근히 이렇게 공짜로 그 군역을 담당하거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들고 뭐 이제 한 것이 결국은 핵심이 뭐냐. 얼마나 민씨한테 당해서 저기 한자 진살제민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씨들을 다 아주 그냥 다 죽이자 살자. 그것도 진 아주 그냥 다 했잖아요. 저 진짜 의미가 깨끗이 왔네. 진을 다 뺄 정도로 힘을 써가지고 다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지고 이가 갈렸으면 저런 표현을 썼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완전히 대원군은 적폐청산을 한다고 나름 했는데 딱 들으니까 적폐무효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자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세도 정치가 악하다고 했는데 세도 정치보다 더 심하게 뜯어먹은 거예요.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나라를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성리학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그 이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아시겠지만 성리학 핵심은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 핵심은 이기론이 이제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와 기를 이렇게 두고 이제 그걸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간다는 식으로 이제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하고 사상을 해가지고 통치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하고 기 사이에서 이는 이 기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야. 더 근원적인 존재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성스러운 존재야. 그러나 기하고는 또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갖고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붙어 있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결국은 이제 기는 이를 이제 우리가 기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의 그런 어떤 존재예요. 지금 말하는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존재고 어떤 궁극적인 실제. 그렇지만 이제 기는 이제 이렇게 드러난 세상 이런 거 뭘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이 기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원인 배경이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러니까 기후에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생성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기는 명령하고 리는 명령하고 기는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는 그런 관계는 거예요. 수직적인 지배질서, 통치 이념, 사상이 딱 거기서 구축되는 거예요. 그 되게 이 항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강해요. 기는 천박스럽고 지저분한 거고 이는 성스러워하고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4단 7점은이라고 있잖아요. 인해지는 기구, 7점은 오욕 이런 인간의 어떤 욕망이니까 이건 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신분질서가 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론이 또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인과 군자는 누구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임금이나 좀 이렇게 신하나 될 수 있지, 이런 백성들, 천민들은, 상민들은 아예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천민을 노예로 만들고 사고 파는 것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이런 성리학적 그런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기론이 이제 서학이 들어오면서, 또는, 동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동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패.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제 불실 국헌. 국헌을 잃지 말자. 자기 집안에서 그 중전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인시에 이제 또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척족에 그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다 빼먹는. 그래서 보면 이제 민씨들이 가장 도둑놈이다. 그다음에 그 막 삼부 통제 아까 말한 관찰사 삼부 통제가 다 10년 이상 민씨가 완전 그냥 일인 독재 해먹는 걸로 막 그 기간도 없이 막. 그리고 또 악귀다, 미친 호랑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그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꼭대기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한 좀 슬픈, 좀 억울한 개혁군이라는 건데.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 제도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 그 이제 상인들이 이제 막 그때는 이제 다 써놓고 있는 돈 가지고 이제 벼슬을 이제 여러분과 사법고시를 이제 시험 보지도 않고 이제 합격증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가 이제 이제 좀 따지니까 그걸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팔지 않으면 그들이 대원을 건질 좋은 방법을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기가 막힌 건데 청나라 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귀국이나 이제 집을 이제 임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고종을 아련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귀국의 기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듣고 와서 제가 이렇게 나라를 잘 해가지고 좋은 줄 알고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이 서수문을 딱 그 나라 꼬라지를 보고 그걸 비쁘면서 한 말인데 그게 못 알아듣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동안 대형 처먹고만 이렇게 잘못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을 정도로 막 이렇게 그 기관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으면 그럼 당신네 나라 20년 해먹어도 막 거듭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이거. 그러니 운수가 기가 막히고 운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 정도 운수가 참 기가 막히다 이게 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적족의 대고 이제 민태호가 자기 부를 특정하려고 개인이 물론 이제 국가의 어떤 이름을 빌려겠지만 뭐 조정대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부를 만들어가는데 당호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부를 특정하는 결국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때는 당연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제가 탁 떨어지기 때문에 너는 짐승, 노예, 동물 같은 존재야. 어디 사람한테 대들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상상 안 가지만 그때는 그게 500년 동안 당연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또 그 시정, 백화, 물부, 불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정 온 나라의 그 주요 도시에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영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상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백화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 품목 하나하나에 다 세금을 붙인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냥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이중인데 영어도 아주 잘했다는데 해외급 일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소리가 이게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잖아요. 겉으로 이게 도저히 와서는 안 돼. 근데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고 선진국이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모르나 선진 제도도 있습니다. 비록 저렇게 왔지만 그래도 설마 멸망시키겠느냐. 우리나라 좀 이렇게 이제 이 썩어 문드러져 다 험난한 나라 좀 개혁도 하고 좀 고쳐주고 참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소위 가보게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록 친일파지만 좀 이제 능력 있는 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렇게 이제 정권을 나라를 만들어서 쭉 알고 썼다는 거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그 민씨가 민영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뭐
통선면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 자기 이제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깎다 보니까 무슨 말이 뭐겠냐? 야, 빨리 전쟁 안 나냐? 난리 안 나냐? 난리 나냐? 차라리 낫겠다는 거야. 왜냐면 질서가 다 허물어지고 막 혼란되니까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니까 그 난리 나는 게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재수 좋은 거라는 거죠. 운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팔자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는 거죠, 진짜. 그리고 알렌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돌아갈 때 몇 년 동안 이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조선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사람들 한국 역사를 많이 공부했나 봐요. 4,000년 역사를 봤지만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제 그 주류 강단 역사학계에서는 4,000년 역사 인정 안 하죠. 단군을 부정하니까. 근데 이제 봤지만 그 나라 황제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좀 교활하고 이렇게 좀 백성들을 탐악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의미로 하고 이제 봤다.